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아주 관심 있는, 우리와도 또 관계가 있는, 또 관계가 있을 수 있는, 있었던 그런 잠수함 이야기입니다. 한국형 핵잠수함의 타산지석, 프랑스의 바라쿠다급 핵잠수함이 진수했습니다. 관련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프랑스가 바라쿠다급 핵잠수함 1번함 슈프랑을 진수했습니다. 바로 7월 12일 며칠 전이죠. 지금 사진에 보이는 바로 이 사진인데요. 뭐 참 잘생겼습니다. 슈프랑급. 이 바라쿠다라는 프로젝트명으로 프랑스가 무려 17년 동안 끌어왔던 이 사업이 드디어 잠수함의 이제 실체를 우리가 보게 되고 이렇게 진수식을 했고 이제 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내장 공사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겠죠. 아마 전력화 되려고 하면은 프랑스 해군이 직접 이것을 운영하려고 하면은 앞으로도 최하 한 2년 이상은 더 걸릴 것입니다. 어쨌든 프랑스는 이 슈프랑급, 우리가 바라쿠다급이라고 알고 있었던 이 슈프랑급 잠수함을 공격용 핵잠수함을 진수했습니다. 관련한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슈프랑급 잠수함이란 뭐냐? 바로 공격 원자력 잠수함인데요. 노후화가 심한 루비급 공격 원잠 대체를 위해서 개발된 프랑스의 제2세대 공격 원잠입니다. 르트용판급 전략 원자력 잠수함 건조를 통해서 획득한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되었으며 루비급 잠수함의 교훈에 따라서 설계 초기부터 5,000톤 이상의 대형 선체를 가진 정규 공격 원잠으로 개발했습니다. 개발 초기부터 한국 도입설이 끊이지 않았던 잠수함입니다. 자, 이제 여기에 주목하시면 되겠습니다. 개발 초기부터 한국 도입설이 끊이지 않았던 잠수함입니다. 이 바라쿠다, 즉 슈프랑급 잠수함은 지금으로부터 17년 전인 2002년도부터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는데 왜 지금 이 개발 초기부터 한국 도입설이 끊이지 않았냐 하면은 지금 전 세계 핵잠수함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 국가죠. 그리고 인도가 러시아로부터 핵잠수함을 지금 임대해서 쓰고 있고 이런 정도인데 우리가 당시 2003년 6월 2일 날 당시 조영길 국방부 장관이 우리도 핵잠수함을 가져야 된다 해서 당시 이제 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지요. 그래서 2003년 6월 2일 날 이런 계획을 보고를 했다라고 해서 362, 그래서 해군에는 362 사업단이 출범합니다. 바로 우리 해군이 핵잠수함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또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되냐, 이제 이러한 것들을 연구하기 위한 사업단이 소규모지만 어쨌든 발족을 했어요. 그걸 이제 362 사업단이라고 하고, 우리에게 핵잠수함 기술을 전수해 줄 수 있는 나라가 어디냐 찾아보니까 사실은 과거 냉전시대 때 돈을 주면은 그 어느 나라에도 무기를 팔아왔던, 특히 제3세계 국가에게 무기를 팔아왔던 프랑스, 즉 프랑스가 우리에게 핵잠수함을 팔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프랑스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루비급은 너무 작으니까 저건 안 된다. 그런데 딱 우리가 362 사업을 시작할 그 당시에 바로 직전에 프랑스가 바라쿠다급 잠수함 건조 프로젝트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걸 우리가 도입하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고, 그런데 이제 아쉽게도 362 사업, 즉 우리 한국형 핵잠수함 건조 또는 도입 사업단은 정보가 새는 바람에 이듬해인 2004년도에 이제 문을 닫고, 그 정보들은 지금 완전히 이제 비밀로 분류되어서 꽁꽁 숨겨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수차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 해군이 최근에 발족했던 원자력 추진 잠수함 연구 용역을 제가 주 연구자로서 수행을 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제법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적당히 버물려서 제가 여러분들께 관련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슈프랑급은 기공부터 진수까지 무려 12년 걸렸습니다. 엄청나게 오래 걸렸죠. 자, 프랑스 국방부가 프로젝트 바라쿠다 사업단을 발족했습니다. 그게 1998년 10월이니까 지금으로부터 21년 전입니다. 프랑스 정부는 바라쿠다급 잠수함 6척과 지상 원자로 시설 건설 계약을 2006년도 12월에 체결했고요. 초도함은 2016년 1, 4분기 중에 시운전을 개시하고 2017년 1, 4분기에 프랑스 해군에 인도하겠다라는 그런 일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계획대로라면은 이미 재작년에 프랑스 해군이 이 바라쿠다급 핵잠수함을 소유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서야 지금 진수를 했죠. 진수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조선소 소유지 프랑스 해군의 소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업이 원래 계획보다도 좀 늦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초도함 슈프랑 지금 이제 이번에 진수식을 한 슈프랑을 2007년 12월 19일 날 기공, 그러니까 착공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부족으로 사업 일정이 1년 연기가 됐고요. 2015년도에 또 그 다음에 2016년도에는 그 원자로 관련해서 기술적 결함으로 사업 일정이 다시 1년 연기가 결정됐습니다. 또 그 다음에 2017년에 또다시 그런 원자로 관련한 동력 개통의 결함으로 사업 일정을 1년 추가 연기 결정을 해서 지금 이제 기공을 한 지 12년 만에 이 바라쿠다 핵잠수함, 즉 슈프랑 핵잠수함이 진수식을 하게 된 겁니다.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자, 핵잠수함 건조 경험국이었던 프랑스가 왜 이렇게 지연되었을까? 자, 일단 프랑스는 지금 현재 르트룡팡이라고 하는 전략원잠, 핵탄두 탑재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가지고 있어요. 르트룡팡급. 그런데 자기네들도 또 역시나 샤를 드골 항공모함이라든지 이런 항공모함도 가지고 있고 그 러시아 과거엔 소련이죠. 소련하고 또 이제 소련으로부터 자기 해역을 보호해야 할 그런 때도 있고 하니까 핵잠수함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루비스급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2600톤짜리 잠수함인데 이 루비스급 잠수함에다가 원자력 기관을 얹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루비스급 잠수함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2600톤짜리밖에 안 되는데 핵추진 잠수함인 겁니다. 당연히 재래식 잠수함으로 만들었는데 동력만 갑자기 이제 거기다가 원자로를 얹어 버리니까 이게 뭔가 밸런스가 안 맞고 또 너무 작다 보니까 핵 잠수함은 무한 동력으로 해서 아주 오랫동안 작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 작고 하다 보니까 최대 작전 시간이 30일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나오는 AIP 공기 불여 장치 디젤 잠수함에 비해서 딱히 대단히 우위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 해군은 자 그냥 아예 처음부터 핵잠수함으로 설계하는 그런 정규 핵잠수함을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이제 바라쿠다급 잠수함으로 완전 신규 개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루비스급에서 얻을 수 있었던 기술은 이 원자력 기관을 탑재하고 이제 세팅하고 하는 그런 정도 수준, 그 외에는 이제 선체 기술하고 모든 것을 이제 새로 개발을 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핵잠수함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 프랑스임에도 불구하고 12년이라는 장구한 세월이 걸렸고 앞으로 또 최소 2, 3년 이상은 더 있어야 프랑스 해군이 이것을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핵잠수함 하나 만드는 게 야 우리 그 일반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야 지금 우리도 핵잠수함 가져보자 한 5년 후에는 가질 수 있을까? 한 10년? 야 10년 너무 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핵잠수함 한번 가져볼까? 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지금부터 아무리 빨라도 20년은 봐야 된다라는 게 이런 현실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핵잠수함 개발이 녹록지 않은 이유는 여러 가지 외적 요인과 또 내적 요인,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먼저 정치적으로 제약이 있습니다. 자, 국제사회의 견제와 규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프랑스 같은 이런 그 기존 핵보유국,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이런 나라들이야 자기네들이 가지고 싶으면 가지면 되지요. 그런데 후발국들, 특히 우리나라 같은 이런 입장들, 또는 예를 들어서 일본이 만약에 핵잠수함을 가진다, 그러면은 국제사회가 굉장히 이제 일본에 대해서 예민한 반응을 보이겠죠. 그런 것들과 마찬가지로 후발 주자들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아니고 그 핵보유국가가 아닌 국가들이 이 핵추진 잠수함을 가지려고 하면은 굉장히 견제를 합니다. 자기네들을 위협할 수 있는 국력을 가지게 되기를 그 누구도 바라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제적으로 규제 또는 견제가 들어오는데 이때 가장 이제 슬기롭게 해결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핵 비확산 조약에 의해서 핵무기를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반도 비핵화선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는데 잠수함이라고 하는 무기에 들어가는 이 동력, 이 원자로 이것을 무기로 볼 거냐, 잠수함이라는 무기에 있는 원자로이기 때문에 이 전체를 무기로 볼 거냐, 아니면 이건 핵탄두가 아니기 때문에 협의, 즉 좁은 의미에서 이건 무기가 아니다. 그런데 넓은 의미에서는 잠수함 이것 자체가 무기니까 이건 무기다. 이제 이러한 해석의 여지가 있는데 우리는 만약에 핵잠수함을 가지고 싶으면 끝까지 이건 동력에 불과하지 이건 무기가 아니다. 이제 이렇게 우겨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다면은 쇠빙선, 지금 중국도 지금 굉장히 큰 쇠빙선, 핵추진 쇠빙선을 지금 러시아로부터 주문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쇠빙선도 그럼 무기냐? 이제 이런 식으로 사실은 좀 우겨야 되는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가 견제합니다. 그리고 국내적인 반발도 크죠. 왜냐하면 환경단체들 반발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만약에 핵잠수함 한다 그러면 환경단체 반발할 가능성 있죠. 왜냐하면 이제 이게 사용 후 그 핵연료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하는 그런 문제가 환경하고도 또 그 연결이 되고, 또 비근한 예로 이제 최근 얼마 전에 러시아의 소형 핵 잠수함이 지금 뭐 사고를 당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혹시나 방사능이 유출되면 그거 어떻게 할 거냐, 뭐 그런 어떤 전례를 들어서 환경단체들 많이 반발하고, 그리고 평화건축 시위 또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평화건축 시위 하는 그 세력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 우리가 만약에 핵잠수함을 가지겠다 그러면은 북한에서 가만히 있지 않겠죠. 노동신문을 통해서 또 막 성명 발표를 할 겁니다. 남조선 호전광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성명 발표를 막 하죠. 그러면 그 성명 발표하는 노동신문의 발표를 보고 그것을 또 내가 따라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국내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또 시위를 하게 되겠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제약이 있고, 기술적으로는 핵 연료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자, 뭐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처럼 이 한 95%, 92%에서 95% 정도까지 농축이 된 이런 고농축 우라늄을 연료로 쓰는 나라들도 있는 반면에, 프랑스 같은 경우는 루비스급 잠수함 같은 경우는 뭐 아주 저농축 우라늄이었어요. 농축도가 적으면 적을수록, 낮으면 낮을수록 연료로서의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짧아집니다. 그러니까 한 5년밖에 못 쓴다. 그러면 5년마다 잠수함을 잘라가지고 원자로를 꺼내가지고 핵연료분을 교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있기 때문에 도대체 어느 정도 수준의 이 농축 우라늄을 쓸 거냐 하는 이 문제. 자, 그러면은 우리는 핵연료 주기가 완성되어 있지 않은 나라 아니겠습니까? 핵연료 주기가 뭐냐? 자기네들이 스스로 연료 농축을, 우라늄 농축을 해가지고 다 처리까지 할 수 있는 그걸 이제 핵연료 주기가 완성됐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우리 국내 원자력 발전소에 들어가게 되는 저농축 우라늄을 우리 수입해서 쓰죠. 자, 그러면은 그러한 정도의 아주 저농축 우라늄을 쓴다면 이 핵잠수함을 사용하기 힘들겠죠. 그것보다는 조금 더 농축이 더 된 최소한 20% 이상 정도는 농축이 되어야 연료로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과연 그 20% 이상 농축이 된 그 농축 우라늄을 어디로부터 도입받을 것이고, 그것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냐. 두 번째는 그것을 다 쓴 사용 후 핵연료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이런 그 문제들이 남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원자로 개발 문제인데,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 원자로를 우리는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 사실은 강국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정부가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 어쨌든 변치 않는 진리는 현재까지는 우리는 원자력 강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고리 원자력 발전소다, 울진 원자력 발전소다 한 이 원자력 발전소는 딱 그 고전된 땅에다가, 지상에다가 원자로를 지어놨기 때문에 이게 특별히 위험할 게 없어요. 그런데 선박, 특히나 그 중에서도 잠수함에 들어가는 이 원자로는 일단은 작아야 되고 크기를 줄여야 됩니다. 작아야 되고,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것이, 크기를 줄이는 것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두 번째는 이게 3차원 기동을 하다 보니까 또 배라는 것이 사고로 인해서 뒤집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자로가 뒤집어져도 이 뭔가 어떤 핵연료나 그런 것들이 누출 없이 발전을 계속 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문제들은 굉장히 힘든 기술적인 난제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과연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러려고 하면 사실은 우리는 원자력 기술이 있으니까 스마트 원자로 우리 할 수 있어 해가지고 탁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을 원자로를 만들어서 360도 돌리고 180도 돌리고 60도 넘기고 이렇게 해가지고도 안정적으로 계속 원자로가 뭔가 어떤 파괴되지 않고, 또는 뭔가가 유출되지 않고 누출되지 않고 작동을 하는 그 테스트를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그게 지상에 그러한 실험장을 지어야 되겠죠. 그리고 도대체 어디 지을 거냐? 이제 이런 것들도 사실은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일종의 발전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이 원자로 시험평가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어느 지자체에서 협조해 줄 거냐 한 이런 것까지도 사실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핵잠수함을 만드는 것이 하나하나가 결코 쉬운 것이 아니더라 라는 것을 제가 연구자로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잠수함은 우리 안보에 있어서 있으면 정말로 도움이 되는 것이죠.
자, 한국형 이 핵잠수함은 브라질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됩니다. 브라질 해군은 SNBR 프로젝트라는 걸 해서 프랑스하고 기술 협력 계약을 체결하고요. 2018년에서 2022년 기간 중에 재래식 잠수함, 즉 스콜펜급 잠수함 4척을 면허 생산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체 기술 확보를 하죠. 총 6척의 스콜펜급 그 프랑스제 디젤 잠수함을 도입을 하는데 그 중에서 2척은 프랑스에서 생산해서 가져오고 4척은 브라질에서 생산합니다. 이러면서 선체 기술을 이제 확보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선체 기술 있죠. 그 다음에 2018년부터 지상 시험 시설을 건설을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3차원 기동하는 것을 지상에서 시험해봐야 되죠. 건설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프랑스의 바라쿠다급 이 지금 이번에 진수한 슈프랑급이죠. 이 바라쿠다급을 기반으로 브라질형 공격 원잠을 개발하는데 이 건조 착수를 2023년부터 하게 됩니다. 즉 바라쿠다급, 슈프랑급을 똑같은 걸 그냥 뭐 브라질에서 생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우리도 우리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해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이 기간을 좀 단축시키고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고 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돈을 주면 기술과 물건을 줄 수 있는 이런 나라들하고 협조 체제를 한번 구축해 보는 것도 괜찮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도 브라질을 타산지석으로 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또 브라질은 비핵 국가예요. 비핵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핵잠수함을 가지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 미국이나 이런 국제사회들이 가만 놔두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도 브라질도 가니까 우리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브라질하고 우리나라하고 전쟁할 이유는 사실 크게 없는 나라니까 거의 뭐 가능성 없죠. 그러니까 브라질의 핵잠수함이 아주 성공적으로 사업이 끝나서 빨리 가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한번 지켜보고 그리고 우리도 핵잠수함을 가질 수 있는 길이 우리도 저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한번 짜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프랑스가 12년 만에 그리고 사업 추진 17년 만에 바라쿠다급 핵잠수함 슈프랑급을 진수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핵잠수함 한국형 핵잠수함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데일리 디펜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